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오늘 요구할 겁니다. 저번 시간에 유치권을 좀 판례를 쭉 정리해 드렸죠. 한 100개 정도? 100개 정도면 유치권은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사실은 거의 다 깨집니다. 유치권은 뭐 특별히 신경 쓸 것도 없고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돼요. 요즘 법정지상권하고 유치권은 특수물권도 아니에요. 그죠? 아주 간단한데 옛날에는 좀 많이 어려웠죠.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가만히 저도 돌아보면 법정지상권, 유치권 이것은 특수물권도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은 법정지상권 반드시 100% 깨진다. 그리고 국내 최초 제가 왜 깨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100가지 예를 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례를 읽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굉장히 헷갈려요. 그런 것들도 한 방에 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법정지상권 하나만 잘해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는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교재는 제가 이번 달까지만 요 블루오션 교재 판매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블루오션 교재는 이제 판매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 교재만은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본 교재는 계속 판매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은 공부 좀 기본을 닦고 싶다 하신 분들은 교재 사시고요. 블루오션 교재는 제가 이제 오늘 내일까지만 딱 마무리 할 겁니다. 더 이상 안 팔 거예요. 너무나 또 많이 알려지면 안 좋으니까 안 팔 겁니다. 필요하신 분 이거 보시고요. 자, 법정지상권 100% 깨진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이게 엊그제 저한테 오신 분인데, 요 물건이에요. 요 물건을 2019년도인가 낙찰을 받으셨어요. 2019년도. 낙찰을 받으시고, 물건 한번 실제 볼까요? 오늘 좀 강의가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도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한 4,000평, 5,000평 됩니다. 이 토지가. 5,000평 되는데, 여기가요. 이제 기소자에까지 다, 밑에 바닥 콘크리트까지 다 깔려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3년의 소송 끝에 3년에 지금도 소송하고 계세요, 이분이. 그래서 답답해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답답해서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꽤 많아요. 이제 경매를 갖다가 공부를 하지 않고 막 겁없이 옛날에 막 하신 거예요. 겁없이. 그러니까 여기 하나 딱 코가 끼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하나 딱 엮여버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매 물건 지금 다 경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건 공개도 상관없겠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분당에 하나, 요 상가. 옛날에 요거 이분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옛날에 이 물건 똑같은 물건이에요. 똑같은 물건인데 이분이 옛날에 이걸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1억 4천에. 그런데 다시 이자 감당이 안 되니까 또 다시 경매로 나온 거예요, 이게요. 이분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으신 게. 이거 말고도 지금 예정 물건도 몇 개 있어요. 이분이 옛날에 경매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왕성하게. 그런데 왜 이렇게 이분이 무너지셨냐? 딱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블루오션에서 취급하는 거 있죠. 건축 허가권 100% 명의 변경 된다. 100% 취소할 수 있다. 그거에 딱 엮이신 거예요, 이분이. 모르니까. 그때 당시 2019년도 요걸 낙찰 받으셨는데, 요걸 낙찰 받으시고, 낙찰 받을 때는 기분 좋았겠죠. 그죠? 낙찰 받으셨을 때는 기분이 뭐 굉장히 좋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공사가 다, 토목공사 다 돼 있고, 굉장히 넓은 땅이죠. 지금 현재는 공장이 여기 하나, 여기 둘, 3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호사도 잘 만나야 된다는 게, 또 알아야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게, 자, 똑같은 걸 제가 옮겨봤어요. 자, 여러분, 이거.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게 건물입니까? 건물이에요? 건물 아니죠? 건물 아닙니다. 아유, 왜 귀가 간지럽냐? 누가 제 얘기 하는가 본데? 그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게 건물입니까? 건물 아니죠? 그리고 또, 요게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가격이 7억이었는데 요게 14억으로 뛰었다고 해서 이게 유치권 인정이 됐답니다. 1심에서. 1심하고 2심에서. 유치권이 인정이 됐대요. 저는 그래서 뭐 재판을 어디서 했는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어떻게 일을 처음에 풀어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이분은 이 소송 때문에 지금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에서 물론 승소 판결은 났죠. 이거 여러분 법정지상권 인정됩니까? 안 돼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 당신 건축에
라고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법정이상권 인정됩니까? 안 되죠. 된다고요? 된다는 사람은 공부가 안 된 사람이에요. 저당권 있을 거예요. 나대지에 대장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당권자가 당신 여기다 건축해도 돼요. 승낙했어도 법정이상권이 안 되는 거예요. 법정이상권 원칙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법정이상권이. 아니 법정이상권이 없는데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까? 토지에? 물론 될 수도 있겠죠. 정말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만나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판례를 보면, 이거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바로 본강에 들어갈 거예요. 자, 판례를 보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대충 건물 같지도 않은 것들이 생겼다 하더라도 쭉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에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건물을 다 세우면 건물이 외형을 갖추고 있으면 이건 법정이상권 인정된답니다. 법정이상권 인정된대요. 판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건물을 다 완성했습니다. 이분들이 매각대금 낼 때까지. 그럼 법정이상권 인정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좀 열을 내는 이유가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한테 3년 4년을 소송을 끌다가 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이구나. 일요일날 낮에 오셨어요. 제 바로 안산에 살아요. 옆동은 살아요. 옆동은 사시는데 정말 이런 분 진짜 초창기부터 저를 만났어야 돼요. 저를 만났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우리 또 한건석 협회장님한테 전화가 오시네. 어디까지 했죠? 어쨌든 간에 이래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3년 4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했어요. 얼마나 너무나 인생 낭비입니까 이거. 그 와중에 이자 감당이 안 돼서 기존에 있던 물건까지 다 처분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모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이 정말 후회를 많이 하시면서 진작에 제 자랑 같지만 진작에 저를 만났어야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 가게 오셔가지고 저랑 한참 얘기하고 또 오늘 또 통화하고 이제 그랬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그죠? 권리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왜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지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배우셔야 돼요. 아는 게 힘입니다. 아는 게 힘. 남들이 대충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들은 버리십시오.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제 블루오션 교재 3가지를 제가 드리죠. 4가지 정도, 5가지 정도 드리나? 5가지 정도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 확실히 아셔도요. 경매에서 돈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정말로. 저도 1년에 한 건 정도밖에 안 해요. 경매. 많이 안 합니다. 많이 안 해요. 어쨌든 자, 제 교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 여러분들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제가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말씀 안 드릴 겁니다. 법정지상권은 100% 깨집니다. 그죠? 법정지상권은 100% 깰 수 있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일정 요건이 맞으면 박살납니다. 그 법정지상권. 일정 요건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마 듣도 보도 못한 내용들일 겁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공법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공법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위반 건축물 철거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법정지상권은 불법 무허가 미등기라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위반 건축물이니까 철거해서 법정지상권을 없애버린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일정 요건에 맞으면 박살난다. 이 내용은, 좀 고민을 좀 저도 많이 했는데, 요것은 제가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요것은 제 블루오션 교재가, 150만원이잖아요. 적정 가격을 낮추고 사시는 분한테만큼은 제가 조금 이제 살짝 말씀을 드릴까 생각 중에 있어요. 어쨌든, 자, 법정지상권은 의무경매가 있죠.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 그죠? 그러면 법정지상권 성립되면 지료청구하고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청구. 여러분들 그렇게만 하고 있죠? 그죠? 법정지상권하고 이제 구별되는 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잖아요. 그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뭐예요? 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가 아닌 것들이 개예요. 그죠? 매매, 증여, 상속, 강제경매,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 거예요.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하고 구별의 실익은 사실은 크게 없어요. 크게 없지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크게 실익은 없지만 알고는 계셔야 돼요. 알고는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무경매가 있고 이무경매가 있는데 이무경매도 지조청구 뭐 성립하면 지조청구하고 성립 안 하면 처거 청구한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꼭 한 사람 거 A냐 이것만 아니잖아요. 그죠? A하고 B하고 토지가 공동 소유일 수도 있고 건물은 또 B 소유일 수도 있고 또 뭐 토지는 A인데 건물은 A, B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공유 지분에 관한 법정지상권 판례 18가지 제가 하나의 표로 만들어 놨죠. 여러분들께 뭐 제 조제 구매하신 분들은 다 있습니다. 요렇게 자 A하고 B가 있어. 토지를 갖고 있어. 근데 토지 위에 A 건물이 있어. 그런데 A 지분만 토지 지분만 경매가 나왔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예를 들어서 토지가 A하고 B가 있고 건물도 A하고 B 공유냐. 그죠? 그러면 A 토지 지분만 경매 나왔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토지는 A 거야. 근데 건물은 A하고 B 거야. 그죠? 그런데 A, B 건물 전체가 경매가 나왔어. 그러면 요게 철거해야 되냐 존치해야 되냐 그런 것들 이게 18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제가 빈 공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기가 좀 어려워서 한 3개 정도는 공개를 안 합니다. 공개를 절대 안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 18가지 지분 경매와 관련해서 법정지상권 관련해서 철거냐 존치냐라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것도 제 기본 교재라든가 블루오션 교재 가시면 다 알고 계시죠,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토지가 2명의 소유고 건물이 뭐 A의 소유인데 이런 경우는 뭐 B의 지분만 경매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거 언제 판례 읽고 있습니까? 딱 우리는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그죠? 토지가 A하고 B가 가지고 있어. 건물도 A하고 B인데, B가 공유하고 있는데, 자, A 지분 건물하고 토지만 경매가 나왔어. 그럼 이 건물 때려 부숴야 되냐? 아니면 그대로 냅둬야 되냐? 법정지상권 성립하냐 안 하냐 그걸 문제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뭐 저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자 이 공유지분에 관련된 거 제가 여기다 딱 옮겨놨습니다. 이렇게 옮겨놨고 자 그러면 의무경매가 있으면 강제경매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강제경매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동일해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한 표로 하나 정리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거 필까? 이거 피자. 아유 오? 아니죠? 자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봐봐요. 여러분 자 법정지상권 대전제가 뭡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하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해야 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그죠? 요게 바로 법정지상권의 대전제잖아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는 동일인해야 된다.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지 않습니까? 그럼 역으로 생각했을 때 건물이 있을 때 저당권이 있어야 되겠죠. 토지에. 건물이 있는 토지에 저당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이냐 되겠죠. 말을 많이 바꿔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성립 요건이에요. 자 그럼 처음에 A 소유야. 이게 또 A 소유야. 그러면 A가 토지 위에 A가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지려고 그래. 근데 건물이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A가 저당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여기다 건물을 짓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준공검사도 못 받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뭐 1층만 올라갔는데 1층만 올라간 상태인데 이게 경매로 넘어와 버렸어. 그죠? 그런데 이 위에 있는 건물은 등기도 안 났고 건축물량도 없기 때문에 건축물량도 없고 등기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경매가 안 나오겠죠.
그럼 토지만 경매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토지만 경매. 자, 이런 경우에 이 건물은 불법, 무허가, 미등기라도 관계없어요. 그죠? 건물로서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건물로서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건물은 준공도 안 났고 건축물대안도 없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됐겠죠. 등기도 안 됐겠죠.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저당권 실행으로 이 사람하고 이 토지주하고 이 건축주가 같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 한해서 법정지상권을 A한테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A한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A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이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불법, 위반 건축물이라도 관계없습니다. 건물로서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그죠? 자, 그러면 이 A는 계속해서 이제 법정지상권자잖아요. 그죠? 법정지상권자예요. 이 토지 낙찰자, 경매사령관이 낙찰을 받았다고 합시다. B가. 낙찰 받았어도 당신 나가. 라고 못해요. 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기둥과 지붕과 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여기서 헷갈리는 게 또 있어요. 공부를 한 3, 4년 하다 보면 또 이제 막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 내가 법정지상권을 좀 더 깊이 공부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걸 또 헷갈려입니다, 요거.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민법 360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성립이 안 된대요. 아까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토지에 저당권이 들어온 상태에서 건물이라는 게 조금 뭐 1층이라도 있었어. 뭐 원래는 4층으로 지려고 그랬는데 그럼 이것도 건물이잖아요. 그죠? 건물이 있었어. 그죠? 그런데 토지만 낙찰이 돼가지고 이 건물은 법정지상 성립 안 된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아 미등기 무허가라도 상관없다며. 그죠? 또 하나 읽어볼게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전등기를 격려한 상태에서 대지에 대한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소극.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안 돼? 그죠? 아까는 된다며. 자, 그럼 또 하나 읽어볼게요. 아까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가 되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이후에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하지 않는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판례를 읽어보면 굉장히 헷갈려요. 공부가 한 2, 3년 한 사람들조차도 헷갈려 한다니까. 이거 갖다가 지금도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법정지상권 물어보면 엄청나게 헷갈려해요. 아, 등기가 돼야 된디야. 아, 근데 또 한쪽에서는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이라도 관계없디야. 대체 어느 놈이 얘기가 맞는 거야? 대체 어느 놈이. 그죠? 어느 놈이 얘기가 맞은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아버지 건물이 하나 있어. 아버지 토지, 아버지 건물. 옛날부터. 근데 이제 아버지가 건물을 질 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농촌에다가 이제 뭐 건물을 질 때, 그죠? 건축물장도 안 만들고 그냥, 그죠? 사후승인 건축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블루오션 교재에 있습니다. 불법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 해결하는 방법들. 자, 옛날에 비도시 지역이나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건축물장 안 만들어도 됐어요. 안 만들어도 되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매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토지만 아버지 거야. 아버지라고 쓸게요, 제가. 아버지. 건물은 명의는 아버지 건데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버지 건데 등기도 안 돼 있고 건축물 대항도 없어. 그런데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아니 이거 말고 등기도 안 돼 있고 건축물 대항도 없어.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토지는 아들한테, 건물도 아들들이 상속을 받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저당권이 들어왔는데 아들들이 이제 뭐 사업을 하다가 좀 이렇게 뭐 안 돼가지고 이제 땅을 담보로 잡혔어요. 건물을 잡으려고 했더니 이 아버지 거야. 그죠? 아버지도 등기도 못했어. 누군지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그죠? 그냥 공중에 붕 떠 있어. 자기가 실질적으로 점유만 하고 있고 사용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배만 하고 있어.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저당권이 들어왔어. 그런데 이 토지를 경매사냥공에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건물은 법정지상권 성립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이 다른 사람 소유잖아요. 그죠? 아까 판례에서 뭐라고 했어요? 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따끈따끈한 2002년 판례. 그죠?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등기가 안 돼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하는 거죠. 아까 미등기 무허가 불법 위반 건축물은 어디에 적용되냐면 최초로 이 사람이 건물을 지었을 때 저당권 설정했을 때 그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서 건물을 짓고 있을 때 그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공동 소유야. 동일이냐? 이때를 얘기하는 거고 이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에서 상관없다. 이것은 이때 최초의 원시취득 당시를 얘기하는 거. 원시취득 당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하려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이 이후에 매매가 한번 이루어지거나 상속이 한번 이루어지거나 그죠? 매매가 한번 이루어지거나 상속이 한번 이루어지거나 또는 그 증여가 한번 됐다든가 강제경매가 됐다든가 공매가 되었을 당시에는 이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법정지상권 취소된다 이거죠. 법정지상권 없어진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헷갈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미등기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도 관계없다. 이것은 바로 이거 원시취득일 당시에를 얘기하는 거고 그 이후에 한 번이라도 매매가 됐다. 라고 한다면 이 건물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매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자 그리고 은행이 바보 또라이들입니까? 은행이 바보들입니까? 바보 봉신이에요? 아니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그러는데 건물이 있어. 그럼 은행에서 물어볼 거 아니야. 이 건물 당신 누구 거야? 지 거라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 거라고. 제 건데요? 근데 명의는 자기 걸로 안 돼 있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이게 미등기야. 그럼 이거 법정지상권 성립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등기 없이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미등기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서 상관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 미등기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건물이 있었을 당시에 저당권이 있을 당시에 건물과 저당권이 있을 당시에 이 건물이 원시취득한 건축할 당시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건축할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법 건축물 무허가 요게 엄청나게 헷갈려요. 그러나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매매가 됐든지 그죠? 증여가 됐던가 그죠? 아니면 강제경매가 됐던가 그 이후에는 이게 등기가 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정리가 되셨나요? 저도 이거 2, 3년 동안 막 헷갈렸어요. 말로는 강의할 때는 끄떡끄떡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 10몇 년 전에도 야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지? 아니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 미등기 무허가 불법 위반 건축물도 관계없다며. 그런데 또 여기다 등기를 하래. 또 등기가 있어야 된대. 이게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개소리가 이런. 아니 뭐 판사님들이 뭐 이건 진짜 자기들 마음대로 하시나? 공부하는 사람 헷갈리라고 그러나?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엄청나게 헷갈렸어요 공부할 동안 이게. 정말로 옛날에. 지금도 공부가 어정쩡하게 되신 분들은 이것 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죠? 자,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토지도 A 소유야. 그죠? 그 다음 명의도 A로 돼 있어. 미등기야. 근데 이게 아까도 설명이 똑같습니다. 뭐 증여를 했어. B라는 사람한테. 이것도 건물도 같이 B라는 사람한테 증여를 했어. 그죠? 증여를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하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또 나오냐?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자, 여기에 토지의 저당권이라든가 다른 게 압류가 들어가 있었어. 압류가 들어가 있어. 저당권 압류가 들어가 있어. 언젠가는 누군가는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압류가 들어가 있어. 그런데 토지만 경매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토지만 경매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똑같습니까? 틀리죠? 당연히 그러면 이것은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되죠? 그죠?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최초 건물이 있었을 당시에 저당권의 유무를 확인해야 돼요. 최초 저당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쭉 이제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70년이야. 이게 80년. 이게 90년. 이게 24년에 2024년에 경매가 나왔어 이게. 근데 저당권이 이때도 있을 수 있고 이때도 있을 수 있고 이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은 당연히 있다는 전제하에 건물이 당연히 있다는 전제하에 자 그러면 최초의 저당권이 언제 설정됐는가? 폐쇄된 기부를 떼어봐야 된다는 이유가 건물이 언제부터 있었냐 라는 걸 따져서 저당권이 이때 있었냐 없었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는 거라고요. 달랑 우리가 경매 물건지에 나와 있는 거 2024년 최근에 저당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매 물건지는 말소된 것들은 다 거기 안 올려요. 말소된 것들은 안 올린다니까요. 그럼 저당권 성립 요건이 뭡니까? 건축물이 있었을 당시에 저당권이 있어야 되고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는 동일해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죠? 건물이 언제 있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이 건물에 저당권이 있었냐 없었냐 그걸 보는 거죠. 그럼 언젠가는 저당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 소유였냐 등기가 돼 있었냐. 만약에 이때까지는 등기가 돼 있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또 증축하고 어쩌고 막 또 개조하고 그죠? 이때까지는 원시취득이야. 이 사람이 딱 건축을 했어. 그런데 토지도 팔고 이 사람도 팔고 이렇게 돼. 이러면 이 사람들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죠. 여기까지는 그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돼요. 그런데 등기하지 않으면 또 이것도 인정 안 됩니다. 등기를 해야 돼요. 단지 인정은 되긴 되는데 유보돼 있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최초의 원시취득자한테 유보가 돼 있는 거예요.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그렇지만 이게 뭐 대위에서 등기할 수도 있겠죠. 대위에서 등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떠나서 자 여기에 이때 건물과 토지가 있었어. 그럼 이 사람이 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한테 토지 매각했어. 그럼 당연히 건물도 뭐 우리 건물 가져가시오. 뭐 철거하지 말고 가져가요. 라고 얘기했겠죠. 그럼 건물도 B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겠죠. 명의는 아직도 B가 아니야. 그럼 자 저당권에다 은행에 딱 돈 빌리려고 저당권을 딱 설정했어. 그런데 토지는 A고 건물은 미등기야. 그럼 이거 법정지상권 성립됩니까? 이 사람한테 이게 경락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그럼 이 B라는 사람한테 이것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줘야 돼요? 안 됩니다.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됩니다. 설령 제가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주의는 그거예요. 자 제가 욕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죠?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일반 법정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어도 일정 요건이 맞으면 제가 힌트를 좀 드리네. 일정 요건에 맞으면 이 법정지상권은 무력화된다. 그겁니다. 요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딱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민법적으로는 못 풀어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뭐 공법적으로 이게 뭐 불법 무허가건축물이니까 행정관청에 신고해가지고 이거 때려 붙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자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면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또 다른 판례를 읽다 보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되거든요. 건물은 또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법정이 상권 인정 안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법 무허가 미등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분을 딱 하셔야 돼요. 원시 취득할 때, 건물을 지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를 요한다. 그럼 이 사람이 이걸 매매를 했다든가, 그죠? 아니면 여기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이게 경매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 토지는 B, 그 다음에 건물은 이제 원시 취득자한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등기를 해야지 이 사람한테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이겁니다. 등기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죠? 토지의 저당권 설정되고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거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됩니다. 100% 깨집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상속,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상속으로 된 것들은 100%요. 거의 99.9% 법정지상권 인정 안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상속을 됐는데, 그거 가지고 이거 법정지상권 되나 안 되나 또 고민하고 있고, 정말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공부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결국은 그거예요. 최초 건물이 있었을 당시에 저당권의 유무를 확인하자. 최초의 저당권이, 그러니까 유성사진을 확인해보면 되겠죠. 그죠? 유성사진을 확인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저당권이 있을 때, 옛날에 저당권자가 있으면 저당권이 있을 때 건물이 있었냐 없었냐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매물건지에 나와 있는 현존하는 그 저당권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데, 일부 학원에서 그거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요. 개하수. 진짜 개하수라니까요. 법정지상권은, 그죠? 최초의 등기부까지, 그러니까 폐쇄 등기부까지 다 확인을 해서 건물이 있었을 당시에 저당권이 있었냐 없었냐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법정지상권은, 그죠? 그때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이었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착공 시기라든가 동네 이장한테 가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어른들은 기억이 까막까막 하겠죠. 그때 그 박 씨가 건물 지었나? 언제 지었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또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 뭡니까, 여러분?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 토지가 있어. 은행에서 딱 이제 나왔어. 저당권을 딱 토지에 설정하려고 그래. 근데 건물이 있네?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있네?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거 건물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제 건데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등기 안 돼 있어요? 은행이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죠? 등기가 안 돼 있는 건물을 저당을 잡을 때 온전하게 잡아주겠습니까? 대부분 건물이 없는 상태 잡았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건물이 없는 상태 잡은 거고. 자, 두 번째 한번 또 봅시다, 여러분.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 소유하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 이게 미등기인데? 근데 A하고 A가 이게 동일이냐? 동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게 법정지상권 성립되려면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 등기가. 은행에서 이거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됩니다. 이거 저당권 설정할 때도 법정지상권 성립 안 돼요. 그죠? 소유자가 다른데 법정지상권 인정 받으려면 등기를 하라고 했잖아. 관세법상 법정지상권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등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은행이 건물이 온전하게 A 소유로 돼 있다면 두 개 다 경매를 넣어버리지. 두 개 다 공동저당으로 잡지. 묻혔다고 토지만 잡습니까? 지 것이 아니니까 안 잡은 거 아니에요. 지 것이 아니니까. 그죠? 지 것이 아니요. A 것이 아니요. 명의가. 그러니까 저당도 못 잡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만 잡은 거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은 있었어. 토지와 동일인입니까?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은 대위를 했더라도 이 건물을 등기를 했어야지. 그죠? 그럼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됩니다, 이거.
처음부터 성립도 안 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건 법정기상권은 뭐 사회적 경제적으로 뭐 어떤 뭐 손실을 뭐 막기 위해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기 좋게 포장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것이 아니더라도 자 법정기상권 성립해. 자 법정기상권 성립합니다. 저는요. 이 법정기상권 일정 요건이 갖추어지면 요거 100% 깨집니다. 100% 깨져요. 오히려 유치권보다 더 쉽게 깨질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법정기상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수물건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 요건이 뭐냐고요? 제가 요거 그려놨잖아요. 요거 이렇게. 요거 그려놨잖아요. 자, 뭔 얘긴지 교재 없는 사람들은 힘들죠?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법정기상권 하나만 헷갈리기 시작하면요. 밤이 잠을 못 자요. 구분이 안 간다니까. 아니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리잖아요. 10년 전에 15년 전에 아니 법정기상권 성립 요건은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도 관계없다 그러고 등기를 또 해야 되는데 또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A 이거 자 여기 A 소유 이것도 A명이에요. 근데 미등기야 이게. 건축물 대장도 없어. 건축물대장도 없어. 그런데 쭉 시간이 지나다가 아들한테 이제 증여가 됐어. 아니 상속이 됐다고 해요. 아들한테 상속이 됐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것은 아들 명의 B. 이 건물도 뭐 이거 공중으로 붕 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아들이 여기다 저당권 설정했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입니까? 법정기상권 성립되려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요? 등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법에서 얘기하잖아요. 등기하지 않는 건물은 법정기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대법원 판사님들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이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법정기상권 성립 안 되겠죠? 그죠? 안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법정기상권을 볼 때는 요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법정기상 인정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판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 판례 하나 볼까? 자 판례 하나 봅시다. 자 그리고 이것은 각 케이스마다 16가지를 제가 여기다 다 이렇게 다 옮겨놓은 거 이렇게요. 이게 뭐 교재 없는 분들은 캡처하세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뭘 보여줘야 되나? 자, 그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아까 같은 경우는 건물이 없었죠. 단지 그냥 바닥에 콘크리트만 깔려있는 거죠. 이게 건물입니까? 건물 아니죠. 그러면 법정기상권 성립 요건의 대원칙에 어긋납니다. 그죠? 아까 같은 경우는 법정기상권 성립 안 돼요. 그런데 설령 자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이게 아닌데 이거 어디 있냐? 아 여기 있다. 대법원 2003년의 판결이에요.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 민법 360조 법정기상권 성립하냐? 안 한다 이거죠. 안 한다. 아까 같은 게 똑같은 거예요. 자,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자, 이 토지에 저당권이 들어왔을 때 건물이 있었냐? 건물 아닙니다 이거. 그러면 자 저당권자가 당신 건물 쳐 라고 동의했다면 저당권 물권자잖아요. 그죠? 동의했다면 건물이 완성됐을 때 법정기상권 인정됩니까? 안 되죠. 대법원 판례가 있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 그리고 저당권자가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정기상권 성립 안 된다라고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 요 판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2002년 6월 대법원 판례. 매매로 관습법상 법정기상권이 성립한 후에 매매로 아까 있잖아요.
매매로 이렇게 가면 여기 건물 토지하고 건물 있어. A하고 A가 A 거야. 근데 이게 매매했어. 그죠?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은 뭐라고 했어요? 매매, 증여, 상속, 강제경매, 공용지 어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소유자가 각각 달라져지는 경우. 이것도 A, 이것도 A였어. 근데 이것도 A. 이거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A가라도 할 수 없죠. 그죠?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잖아.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잖아.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죠? 이런 경우, 이게 매매인 경우에 경매가 되었다면 법정이상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매매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됐어. 이 상태에서 경매가 됐다, 이거. 그러면 이 사람은 법정이상권 주장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 원인이 뭡니까, 이거? 등기가 안 돼 있잖아, 등기가.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등기가 안 돼 있다. 아까 제가 또 헷갈리지 말라고 했죠? 법정이상권은 불법 무허가 미등기 위반 건축물에도 관계없다. 요것은 건물을 지었을 당시에 얘기고, 그 이후부터는 등기가 돼야 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구분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시간을 소요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왜? 웬만큼 머리가 좀 똑똑하다 생각하고 공인중개사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분들도 요거 가지고 굉장히 저한테 질문 많이 합니다. 질문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웃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법정이상권 공부할 때, 정말 심도 있게 공부할 때 그랬으니까. 판례가 한 100개 되거든요. 그걸 다 읽어보는데 이것이 막 계속 맴돌아. 아니 이거 법정이상권은 불법 무허가 미등기라도 관계없다는데 왜 이게 또 등기를 하라고 그랬지? 이게 뭐야 대체 이거. 진짜 한 3, 4일을 그 판례를 프린트해가지고 대조해가면서 그림 그려가면서 이해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바보 같은 짓도 했어요. 제가 머리가 멍청해서 그런가 봅니다. 머리가 멍청한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지분경매 지분하고 법정이상 관련된 것들. 자, 그래서 요 물건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요 물건이 누가 낙찰 받아갔죠? 자, 우리가 이제 보면 2019년 요 경매 물건지 나와 있는 요 근저당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전에 있는 폐쇄 등기부까지 떼어봐야 된다 이겁니다. 폐쇄 등기부 확인해서, 그죠? 이 폐쇄 등기부 나와 있죠? 폐쇄 등기부까지 확인해서 건물이 있었을 당시가 언제냐, 그리고 그때 저당권이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라는 사람, 이게 이제 박샤이 씨야. 박샤이 씨 건물이 있어. 시골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김씨, 내 건물, 내 토지 사가. 그럼 이것도 김씨야, 이렇게. 김씨로 바뀌었어. 그러다가 또 이게 이제 뭐 김씨 아들로 상속이 됐어. 그런데 김씨 아들이 여기다 저당, 여기 이제 관습법상 매매니까, 그죠? 매매, 상속, 이런 사람들은 관습법상 법정이상 성립하지요, 그죠? 관습법상 법정이상 성립합니다. 단,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등기 없으면 성립 안 돼요. 물론 대위에서 등기를 할 수 있겠죠. 돌아가신 분들을 대위합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들어왔어. 딱 은행에서 보니까, 이건 김씨 아들 건디? 김씨 아들 건데 이것은 누구 건지 몰라. 왜 누구 건지 왜 모르겠어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모르잖아.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몰라. 누구 건지 몰라. 그러다가 어쩌어쩌 해가지고 김씨 아들이 이자를 미납했네? 그럼 경매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건물은 법정지상권 성립되냐 안 되냐? 안 되죠, 당연히. 법정 성립 안 되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이 다르니까. 저는 이것이 아니더라도요, 이때 매매라든가 또 최초의 법정지상권 성립됐을 당시부터 되더라도 저는 이거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100% 법정지상권 깨집니다. 100%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죠? 궁금하죠? 궁금하실 겁니다. 이것이 풀리는 순간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풀리는 순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무허가 불법, 미등기라고 해서 철거 행정관청에 다 고발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은 뭐냐면,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철거 청구 들어가. 그런데 여러분, 철거 청구가 들어가고 건물을 때리 부숴버리면 건물을 영영 못 짓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린벨트 또는 국립공원 내, 그죠? 그런 곳은
법정지상권이 설령 성립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합의를 잘 봐서 그 건물을 꾸준하게 유지 관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 그린벨트 내에서 그린벨트가 1971년부터 진행됐죠. 2년부터. 자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 건물이 있어. 그때부터 건물이 있었어. 건물이 있었어. 근데 이게 쭉 이제 뭐 증여도 되고 또 상속도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저당권이 딱 들어왔어. 이게 경매가 딱 됐어. 그러면 너희들 소유자 다르네? 법정에서 성립 안 되네? 야 때려 부숴.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그린벨트 내에 있는 게 건물은 있는데 지목이 농지야. 지목이 또는 임야야. 그럼 한번 건물 때려 부숴버리면 여기다 건물 지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또 국립공원 내에 건물이 멋진 건물이 있어. 진짜 전원주택이라다가 별장으로 사용하기 정말 좋은 경치가 좋겠죠. 그런 데는 그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엄청 춥고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국립공원 내에 있는 건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죠? 좋죠. 이런데 함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된다고 해서 야 때려 부수세요. 나 건물 다 지을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사실은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해본 결과는 거의 다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요. 예, 우리가 이제 보면 법정지상권 성립되냐, 법정 성립 안 되냐. 안 되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되는 것들은 이 되는 것들 중에서도 70%는 제가 이런 방법으로 빨갛게 한 거 있죠. 일정 요건이 맞으면 이것도 법정지상권 무력화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걸에 다 걸립니다. 그 실질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은 여러분 20%도 안 되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물건 중에서. 또 사고치고 저한테 와서 상담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제 상담한 걸 마지막으로 제가 사고친 분들 상담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상담을 해드려요. 그렇지만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사고치도 오면 제가 이제 수수료 엄청나게 비싸게 부를 거예요. 이제 공짜로 이제 돈 10만 원 받고 상담 같은 거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정지상권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르는 1%가 있습니다. 모르는 1%가 바로 이거 일정 요건이 맞으면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것들도 다 아웃이다. 다 아웃이다. 제가 오늘 조금 이제 열변을 토했는데요. 한 일주일 만에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 일주일 쉬었어요. 강의보다 안 한 지가. 그렇게 보시고요. 요건 저번 시간에 했지. 했고 특별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정지상권을 논할 때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자 요거 성립되면 지료청구, 성립 안 되면 철거청구, 철거청구도 조심해라.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지료청구 물론 지료가 많이 나오면 좋죠. 그죠? 근데 내가 투입한 금액보다 지료가 뭐 한 1%밖에 안 나와. 그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법정지상권 성립돼도? 그럼 때리 부숴버려야지. 그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이걸 무력화시킬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정 요건이 맞으면 제가 말했잖아요. 일정 요건이 맞으면 박살난다라고 돼 있죠. 플러스 공법이라고 제가 해놨거든요. 그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한테 그런 능력이. 그런 것도 없이 법정지상권 공부합니까? 정말 법정지상권 성립하면 지료청구, 안 되면 철거청구. 이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이건 무책임한 말이거든요. 이건요. 진짜 무책임한 거예요. 이렇게 무책임한 하고는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사람들. 법정지상권 성립에 100% 판례적으로라도 법적으로 성립해. 그런데 이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이. 내가 다 그림까지 그려주네 지금.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뭐 꼭 토지를 갖다가 혼자만 가지고 있습니까? 건물을 꼭 혼자만 가지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A, B가 될 수도 있고 A가 될 수도 있고 뭐 혼자 토지는 A가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건물을 뭐 A, B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을 A, B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은 뭐 B 또 제3자 C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가능성은 바로 밑에 표에 있다. 그리고 강제경매 같은 경우 여러분 그러면 강제경매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예요? 등기부에 가압류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판례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관습법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라고 했는데 그죠?
압류의 효력이 발생 시점은 언제예요, 그러면? 이거 적어놨네, 내가. 재판이 고지된 시점부터 효력은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죠?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제 교재에는 판례 쭉 다 실어놨습니다. 이렇게. 판례, 이렇게 많이, 실어놨어요. 이렇게요. 보세요. 많이 실어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법정기상권, 더 이상 특수물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몇 년 전 법정기상 특수물권 아니고요. 법정기상권은 100% 깨지게 돼 있다. 법정기상권은. 아셨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루오션 교재는 이번 달까지 내일하고 오늘하고 내일만 판매합니다. 오늘하고 내일만 판매할 거고요. 다음 달부터는 이 블루오션 교재 광고 안 할 거고 더 이상 이제 안 팔 생각입니다. 참고들 하십시오. 감사하고요. 어쨌든 뭐 오늘 이제 일주일 시작하는 화요일인데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